갔는데 그때는 5,000원 받았어요. 5,000위안. 안녕하세요, 변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회사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중국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중국 회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중국 회사의 월급은 보통 얼마인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최대한 저의 경험담을 함께 어우러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중국 로컬 게임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국으로 런칭하는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팀 부서에서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현지 채용으로 된 케이스예요. 중국 회사의 장점 첫 번째는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간단한 예지만 회사에 이제 출퇴근 체크를 APP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하철역에 도착을 하면 바로 APP로 출첵을 하고, 그 다음 근처에 뭐 맥도날드나 뭐 아침거리 파는 데서 아침을 사고 회사를 가요. 그리고 회사 가서도 뭐 그렇게 막 시간을 딱 맞춰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또 중국 친구들은 아침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도착하면 그냥 여유롭게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할 일 체크하면서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도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출퇴근을 APP로 하거나 아침 먹는 문화 등은 일부의 예일 뿐이고, 제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그냥 전체적으로 좀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중국 회사는 비교적 평등한 구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직급으로 이름을 부르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 부장님, 김 부장님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뭐 부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뭐 지에, 끄어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난거, 쥐엔지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중국 회사 와서 그런 호칭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신입이든 아니면 뭐 몇 년 차이든 사실은 똑같이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좀 구조 자체가 조금 많이 평등해 보이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그런 걸 좀 느껴요. 중국 회사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점심 문화. 자세하게 말하면 낮잠 문화거든요. 중국 회사는 보통 1시간 반 정도의 점심시간이 있는데, 보통 점심은 나가서 사 먹는 비율은 제일 적고 도시락을 싸오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3, 3, 5 앉아서 먹는 케이스는 제 회사에서는 본 적이 없고요. 다 이렇게 혼자 이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밥을 먹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밥을 먹고 한 30분이 지나면 이제 사무실에 불을 다 끄고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이제 간이 침대라던가 아니면 뭐 회의실, 소파 그런 데서 잠을 자거나 그런 식으로 낮잠을 청하죠. 저는 처음에 중국 회사 왔을 때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불을 갑자기 끄는 거예요. 밥도 막 안 먹었는데 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낮잠을 자다 보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확실히 오후에 업무 효율도 좋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낮잠 자는 것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중국 회사에서 다니면서 진짜 좋은 습관 가진 것 같아요. 칼퇴를 해도 눈치를 볼 일이 없어요. 물론 자기가 맡은 일을 다 마치고 칼퇴를 하는 경우에 눈치를 볼 일이 없다는 거고요. 뭐 저희 직급 상사라던가 뭐 대표님이라던가 뭐
제가 일찍 퇴근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들 이제 자기가 맡은 일 다 마치면 그냥 알아서 퇴근을 하는 분위기. 그리고 퇴근을 할 때도 별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동료들 빼고는 뭐 그렇게 인사를 하고 퇴근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뭐 부장님 아니면 뭐 팀장님 저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방 가지고 이렇게 쭈루쭈루 나가면 끝. 그래서 좀 퇴근을 할 때 눈치 보고 퇴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휴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뭐 빠르면 3, 4일 전에, 아니면 갑자기 그렇게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뭐 당일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휴가나 퇴근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고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복지 방면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대기업이라던가 그런 회사들은 복지가 잘 돼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다니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그게 시마다 또 느낌이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야근 수당을 따로 책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예를 들어 7시면 7시 이후에 몇 시간을 일을 해도 야근 수당은 따로 책정되질 않아요. 대신에 뭐 11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택시비가 제공이 되고, 9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그 다음날 조금 더 늦게 출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다녔던 중국 그 광저우의 IT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야근 수당은 없었고요. 그 대신 뭐 8시 이상까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식비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도시별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딱 중국 회사는 다 복지가 안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북경 같은 경우에는 야근 수당이 있는 회사들도 많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회사를 고르시고 찾으실 때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한국보다는 월급이 낮은 거 아시죠? 그래서 한국의 기준을 두고 중국에 오시면 중국의 월급이 낮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회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회사에서 취업 비자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외국인이면 무조건 취업 비자가 있는 게 법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취업 비자가 아니고 뭐 다른 비자로 회사를 다니면 사실은 불법이에요. 근데 제가 북경 회사를 다녔을 때는 한동안은 상용 비자로 회사를 다닌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용 비자가 조금 애매한 게 한국 회사에서 만들어준 그 인증으로 만든 상용 비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일을 하는데 왜 상용 비자라고 하면 뭐 한국에서 출장을 와서 일을 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많고요. 하지만 사실은 일을 하는 그런 직장인의 입장으로는 사실 그거는 위험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사실은 저희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찾으실 때 무조건 취업 비자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고 취업을 하셔야 해요. 우선 게임 회사의 특징이라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평균 연령이 낮고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IT 회사는 어느 나라든 비슷하겠지만 야근이 많습니다. 면접을 볼 때 똑같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게 주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입사하기 전부터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입사를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야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저희 회사 게임 하나가 한국에 런칭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일 바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보통 처음에 입사를 할 때 이제 유저들의 마음이라던가 그런 상황, 게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CS팀에서 먼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한 2주 동안은 매일 뭐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뭐 11시 이상까지 일하는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와, 정말 야근이 좀 만만치 않구나. 정말 야근이 정말 많았던 그 런칭 시기였거든요. 근데 런칭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지고, 저는 지금은 이제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많은 야근하는 일수는 없어요. 뭐 평소에 이제 일 없으면 게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안 혼나는 회사, 게임 회사 대박이죠.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을 회사예요. 중국 회사에서 중국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사실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문서나 그런 뭐 기획안 그런 것들을 볼 때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읽기 능력도 사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니면서 느낀 게, 이제 책으로 배우고 HSK로 배우고 그랬던 단어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을 하면서 배우는 용어들은 또 다르거든요. 마케팅팀 일하면서 마케팅 용어부터 해서 게임 용어, 게임 전문 용어는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로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용어들을 보면서 아, 중국어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최대한 중국어는 많이 단련을 하시고 많이 훈련을 하시고 취업을 하셔야 더 일을 하실 때 더 수월하고 또 배우는 것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국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왜냐면 그 월급이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총 3번 직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1번, 광저우에서 2번을 다녔는데,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석사 졸업하기 전에 아는 분과 함께 창업 회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학생일 때 이제 들어간 거라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때는 5,000원 받았어요. 5,000 위안. 5천이야. 정말 낮은 월급인데, 사실 그 외에도 다른 수입원은 있었지만 이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5천 위안이었어요. 5천 위안은 사실 생활을 특히나 베이징에서 생활을 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진 같은 경우에 쉐어룸 방 한 칸만 해도 3천 위안이에요. 거기다가 식비, 생활비 그런 거 따지면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중국에 계속 있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쪽에서 일을 다니다가 광저우로 이제, 그래서 사실 월급을 한국 월급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국 월급보다는 낮은데, 절대적으로 그 월급만 보면 안 되는 게 중국의 물가가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예를 들어 식재료로 사서 하면 정말 한국보다 훨씬 싸요. 채소라던가 뭐 과일, 고기 다 싼 편이고, 그리고 지하철 값도 비싸죠. 저의 그 월급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기억을 하시고, 이제 회사마다 또 지역마다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회사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중국 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회사를 그래도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중국 생활도 좋고 중국 회사 생활도 좋아요. 중국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국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향수병이라던가 한국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그립고 그런 것들은 잘 감수를 하고 오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의 영상이 또 어느 분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